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이게 큰 건을 취재를 하셔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검사에 관한 수원지검에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뉴스버스에서 단독으로 큰 걸 했어요. 네, 그 의혹 제기된 이후에 그 의혹 제기된 내용들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네. 이 마약을 했다라는 신고가 들어갔던 걸 저희가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의 이 가족분이 네. 신고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뭐 가정 폭력이라던가 잠깐만요. 순서대로 합시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첫 이정석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처가 쪽에 가사 도우미 같은 분들 전과 조회를 하고요. 전과 조회를 했는데 이거 불법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정법 위반 맞죠? 네. 그런 문제 제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20년 12월 24일이죠. 네. 2부 때 네. 당시 이제 집합 금지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고 네. 게다가 그 스키 리조트가 문을 닫았고 네. 실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보니까. 리조트는 이제 문을 열었는데 네. 스키장이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네네. 스키장이 문을 닫았고. 네. 그런데 거기에 사진이 하나 등장했는데 8명 정도가 한 방에 모여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 재벌 부회장인데 네. 이 모 재벌 부회장을 이정석 검사가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이런 날 여기서 만나서 접대를 받느냐 이런 의혹 제기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정석 검사 측은 그거는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예약한 것이고 그 네. 사람은 그 재벌 부회장을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그 이정석 검사는 가족 모임에 이 재벌 부회장이 지나가다가 잠깐만요. 사진 있습니까? 네. 언론 자 국감에서 문제 제기됐던 사진 찾아서 저희 올려주시고 얘기 진행하시죠. 네, 이 모임을 보시면 그 이정석 검사 사진 띄워주세요. 예. 이정석 검사의 설명은 예.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재벌 부회장이 네네. 지나가다가 이제 들린 것이다. 우연히. 우연찮게 들렸다는 네. 건데 저희가 들었던 정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제보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 중에 참석한 누군가가 네네 예. 저 사진에도 나와 있는 분이세요. 네.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한 거는 처음에 갈 때 우리는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예약을 한 것처럼 이제 가자고 해서 갔다. 근데 가서 프론트에 가서 재벌 회장 이름을 얘기하니까 부회장 이름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 그게 요지는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원래 해명은 이정석 검사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예약해서 갔다 이건데 네. 그 제보자 얘기는 부회장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대고 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요금을 냈으면 되잖아요. 요금.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내는 장면을 본인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호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 아웃을 할 때, 그 퇴실을 할 때 돈을 계산을 하고 가는데 그 계산하고 나갈 때 그 돈을 내는 장면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분이 이 재벌 부회장이 그 우연찮게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그 리조트 방에 가고 짐을 풀고 있는데 저분을 모모 아저씨라고 이제 편하게 부르더라고요. 모모 아저씨가 기다리니까 빨리 준비해라라고 이제 그 참석자의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를 본인이 들었다라는 점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기서 우연히 만난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쪽은 가족 모임이고 저분은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분의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고. 그렇죠. 돈을 낸 걸 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저 세팅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저분이 올 줄 알고 세팅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그렇죠. 저기가 이제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와인 잔 그리고 음식 그 양도 정해져 있는 거고, 저기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른들만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 뛰어가는 장면도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모임에 최소 뭐 저기에는 한 7, 8명 정도가 찍혀 있는데 스키장 문 닫았는데 그 뭡니까 그 눈썰매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폐쇄된 스키장을 그 이정석 검사의 가족들이 같이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가족들만. 네. 가족들만 이용한 게 맞죠. 예.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이 슬로프를 막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은 아닌데 멀리서 직원들이 서 있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아, 다른 사진에 보면 예. 제보 받으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못하는 일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렇게 그때 집합금지 때는 8명 예약하면 안 받아줘요. 그렇죠. 5인 이상 집합 금지였고요. 그리고 이 리조트를 예약할 때도 4인 이상으로 하면은 예약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저렇게 8명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준다고. 그렇죠. 그 음식 세팅 저렇게 안 해줘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렇죠. 그리고 그 스키장 문 닫았는데 이분들은 눈썰매를 탔고 네. 예약도 돼 있었고 그렇게 이제 매우 의심 가는 정황인데 이걸 추가 취재하다가 이걸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취재하다가 뭘 잡은 거예요? 일단은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이 이제 가족분의 한 분이시죠. 예. 이제 그 저희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요 이정섭 검사의 처남의 부인이 신고를 합니다. 처남의 부인이. 예, 처남의 부인이 예. 이제 2월 6일에 신고를 하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된 그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 가정 폭력과 그리고 마약 투약 얘기가 나와요. 대마초를 폈다. 그래서 대마초와 그 가정폭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집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부인분이 야 이거 그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 내가 이거 문 열을 테니까 확인을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그날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마약 신고를 했는데 남편 확인을 안 했어요? 예, 경찰이? 확인을 안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네. 근데 이 그 가족 간의 어떤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그 이정섭 검사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소송 진행 중인 기록들에 보면은 이 처남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내가 원래는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가족한테 전화하고 보니까 이 늦은 시간에 굳이 이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얘기해라. 아,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그 재판정은 아니고요. 요거 이제 그 법원에 내는 뭐 문서들 중에 하나가 문서들 중에 그 자신들의 입장을 그렇게 이제 밝혀놓은 거죠. 근데 그 가족이 혹시 지금 이정섭 검사입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정섭 검사한테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관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처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처남이 뭐 보기 싫어서 자기는 관여도 하지 않고 연락도 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처남이 어딘가 가족한테 전화해서 네. 이 그날 경찰이 간이 검사하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넘어갔다 이런 취지로 썼는데 그 가족이 이 이정섭 혹시 검사일까 싶었는데 이정 검사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거네요. 본인은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다음 날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2월 7일부터 탈색과 염색을 이제 반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처남이? 예, 처남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서에는 본인이 마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고 했었다라고 써 있는데 본인이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염색과 탈색을 갑자기 할 이유가 없죠. 머리카락에 마약 성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 듣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모를 또 했고요. 제모를 해버렸어요. 몸에 있는 털들은 제모를 해버렸고 몸에 털이 없으니까 몸에서 털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모를 해버리면. 그리고 탈색과 염색을 반복을 하고요. 선수들의 노하우인데 보니까. 경찰이 이 그 처남을 불러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랑 소변 검사를 한 게 5월 말이거든요. 5월 이제 중순에서 말경인데 이분이 굳이 한 달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마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또 검사를 합니다. 마약을 자기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한 거고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 이제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전자담배 필 때 그런 사진 띄워주십시오. 전자담배를 필 때의 그런 이제 파이프인데. 저런 파이프들을 나중에 부인이 가서 제출을 합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처남의 부인은 본인이 이 마약으로 인해서 그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지켜봤기 때문에 관련 제보와 정보를 지금 부인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약 관련해서는. 경찰에도 이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고 있다. 몇 번이나 신고를 하고요. 부인이. 부인이. 그리고 2월 7일에 경찰에 그 조사 출석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마약을 핀다, 그 대마를 핀다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2015년부터 뭐 과거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니까 한 7, 8년은 이 부인이 인지할 정도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대마를 피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가능해지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마약 검사를 석 달 지나고 나서 했다고요? 그렇죠.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한테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신고한 당일 현장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 출석해서 경찰서를 현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을 했다. 그 얘기를 해갖고 저희가 의사 그리고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 뭐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해보니까 3달 정도가 지나면 머리카락의 염색에서 탈색을 반복하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성분이 모근에서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수사가 보통은 이런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대마를 했다고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더군다나 부인이 신고했는데 그렇죠. 수차례 예. 저런 사진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며칠 뒤에 당연히 불러가지고 모발 채취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관된 그 진술들이었습니다. 네. 통상적인 영화 아닌 건 분명한데 네. 여기 이정석 검사가 연루됐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눈빛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하는 건 왜 네. 의심을 하냐면 왜 의심을 합니까? 여기 가족들끼리 한 톡 내용들이 있어요. 가족들끼리의 톡. 예. 근데 가족들끼리 톡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 이게 눈앞에 있는 것만 감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은 안 해야 몸 안에 성분들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 처남의 부인이 하는 얘기도 가족들도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이 대마를 하고 있는 거를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당장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고 저희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수서경찰서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수서경찰서 잠깐만, 저 카톡은 네. 이건 마약을 했다고 하는 정황에 대한 추가 자료구나. 이 각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처남입니다. 처남이 부인한테 써준 각서네, 내용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마초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 예. 이거 부인이 가지고 있던 각서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카톡도 역시 남편과 부인, 처남과 처남의 부인이 주고받았던. 아닙니다. 저거는 아니에요? 처남의 가족과 그리고 처남의 가족과 부인이 주고받은. 그러니까 네. 처남이 마약을 한 것은 사실상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추가 정황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이걸 석 달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검출되지 않을 시기쯤 돼서 경찰이 네. 검사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현직 검사로 있는 이정섭 검사의 가족이니까 그 영향이 작동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취재를 그쪽 방향으로 하고 계신 거고. 예, 그래서 뭐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그 처남과 이정석 검사의 문자 중에는 내가 내 처남이라고 말해놨어. 거기다 전화하면 돼라고 하면서 예, 그 강력계장 번호를 넘겨주는데 그게 같은 경찰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거 중요한 대목이네.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가 처남에게 내 처남이라고 말하면 돼.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고, 근데 그 문자와 함께 그 수사 계장이 전화번호를 넘겨주는데 그 수사 계장이 있는 경찰서 같은 경찰서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고 어쨌든 제가,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아니고요. 과거의 시점에서 딱 이 사건은 아니고 예, 이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 네. 그런 문자를 주고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기록이 등장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처남하고 사이가 나빠서 나는 뭐 관계 안 한다라고 이 마약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내 이름을 대. 네, 근데 처남이라고 얘기해놨어. 이런 거죠, 경찰한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골프장 예약은 아닐 거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런 간접 정황 같은 게 있는 거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정황과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제 좀
우리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네요. 예, 당연히 이제 저희는 반론 취재를 당연히 하고 그리고 저희 그 뉴스버스 기사의 특징이 반론을 하면 반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근데 왜 압수수색을 했대? 뉴스버스도 압수수색했던데. 예, 경향도 압수수색되고 뉴스타파 압수수색하고 한겨레 출신 기자도 압수수색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 지난번 금요일에 보니까 3대 뉴스공장, 뉴스버스, 뉴스타파라고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뉴스버스는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네, 반론 그대로 다 보도하기로 유명한데 네, 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뉴스버스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 목요일에 경찰 티타임 얘기 맥락을 좀 읽어보면 저희 보도에 배우가 있고 그리고 왜곡된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보도했다. 이게 이제 요지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했던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커피를 대장동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거 복잡하니까 짧게 얘기하죠. 가서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냐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다 가짜 뉴스고 민주당이 사주해 가지고 민주당이 언론사 진보 매체들을 사주하여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했다. 이 프레임 안에 뉴스버스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시점은 2021년 10월 21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4명 양자 토론, 그러니까 이게 맞 토론을 하고 있던 그 시기고 그 당시에 뭐 유승민, 뭐 원희룡 아니 그리고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그때 근거가 압수수색한. 근거가 무언지를 저희가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스버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하진 않죠 지금. 저희가 이제 고발 사주도 보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늦겠지. 네. 자 뉴스버스가 지금 최근에 이정석 검사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계속 연속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대형 뉴스인데 이거 후속 보도가 별로 없네. 다른 곳에서. 뭐 저희가 이제 후속으로 더 취재를 해서 좋은 기사들을 딴 써야죠. 데서는 안 받았으니까. 네. 자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